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중에 아니 지금 질의하세요. 아니 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참았는데 이 자리에서 그 해당 의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직접적으로 말을 언급하는 거지. 정치실장은 괜찮아.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 그 말한 다음에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내가 지금 참았잖아. 뭘 아냐? 자,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정무수석님. 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 외교, 안보, 경호 등 국정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이 돼 있죠, 그죠? 그리고 그 특수활동을 한 사람에게 직접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내용은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보니까 지난 9월에 뭐 법원 판결의 입장에 충분히 고려해서 이제 공개를 하셨어요, 그죠? 네. 공개를 하셨는데 뭐 공개는 실제로 보니까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공개를 하셨더라고. 보니까 집행 내역, 지출 증빙, 즉 집행 내용 확인서나 현금 수령증, 카드 영수증 등 2개를 공개하도록 법원은 규정하고 있는데, 특활비는 집행 명목을 알 수 없게 삭제가 돼 있고, 특경비, 업추비는 집행 장소가 또 삭제돼 있어요. 네, 공개를 해서 국민들에게 투명성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공개한 내용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없는 내용만 공개를 한 겁니다. 기한 공개를 한다면은 이 정도 그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그런 정도의 내용은 공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뭐 업무 추진비도 있고 특수활동비도 있고 그런데요. 특수활동비를 업무 추진비와 별도로 쓰는 이유는 이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 수행 활동이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어디에 썼는가는 항목을 보여드릴 수 있지만 세부 자, 내용은 법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네. 법원에서 그와 같은 세부 내용은 아니더라도 집행 내역과 집행 내역 확인서, 현금 수령증, 카드 영수증 등은 그렇게 하더라도 기밀 유지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판단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마치 투명성을 얘기하면서 공개를 해놓고선 특활비는 명목을 빼버리고 특경비나 업추비는 장소를 삭제하면 사실 공개하는 게 아닌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기한 공개한다면 시원하게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공개를 하시란 말입니다. 네. 마치 그것이 투명한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는 이재명 정부는 투명했다 그렇게 생색내기용 공개를 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저희 공개하는 걸 분석한 게 뉴스타파에서 분석한 게 있죠. 그 언론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그 아시죠? 네네. 예. 근데 특활비 집행 내역이 총 309건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위로금, 격려금, 민심 여론 청취, 뭐 취약계층 독려, 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특활비와는 전혀 관계없는 내역으로 나타난 게 저희 파악해 보니까 309건 중에 건수로는 72건이고 금액으로는 4억 6천만 원 중에 한 1억 1,400만 원이 나옵니다. 즉 23%에서 24% 정도가 부적절 사용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뉴스타파에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적절 사용이라는 건 법적으로 말하면 업무상 횡령도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사에서 이와 같은 비율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난해가 아니죠. 올해 우리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이 특활비를 집행했는지 내역에 대해서 적어도 정밀하게 보고를 안 해주신다면 25% 이상의 25% 정도 되는 이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활비 예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뉴스타파 보도는 이제 위로 격려 목적으로 특활비를 집행하는 네. 것이 아니, 이 지침을 부분에 위반하는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네. 부분이 있으니 네. 예산 소위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은 입증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국회에서 잘 논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네. 예, 김 실장님, 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정부 의원 중에 김 실장님보다 더한 모욕을 당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이미 언론에서도 김 실장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론에서 의혹 제기가 있었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그렇게 질문하는데 무슨 뭐 뛰어와서 때릴 듯한 분노의 모습을 표출하는 이 자세, 결국 이재명 정부의 오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의원님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언론에서도 갭 투자란 지적은 없습니다. 자, 우리 MOU 채택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하면 한국은 해주고 미국은 어음을 주는 것이다라는 걸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8월에 우리 대한항공이 보잉 항공기 100세대를 구매하는 내용 이게 발표 안 됐었죠. 예, 팩트시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나타났죠. 근데 공개가 안 됐고. 그리고 실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한 게 뭐냐면 농산물에 관해서는 명백히 양보한 게 없다고 나왔는데 GMO 부분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예 작물에 대해서는 이게 데스크를 절차한다고 하고 있고 미국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 자체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실장께서 국민한테 수없이 약속했던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합니다.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해서 그거는 시장 개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 개방상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US 데스크를 만들고 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고 이런 내용들은 절차상의 뭐 절차를 좀 개선하는 문제지 이 MOU 상의 비관세 장벽의 이 표현 때문에 시장 개방되는 상 일절 없습니다.